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애 고민을 가져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애 고민이나 또 재밌는 이런 거는 다른 채널을 제가 하나 더 파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제가 개인적인 이슈로, 공포 이야기나, 그런 거를 잠깐 자제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만큼 무서운 이야기에 집중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카페에 제보해주신 바나나가 좋아 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반 나율 김나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봤나율 공포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평소 들어봤나율 공포라디오를 일하면서 즐겨 듣는 애청자인 저는 현재 30대 후반으로 가는 남성 아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저는 개인 사업과 카페에서 매니저를 겸하는 투잡러이고, 좀 딥하게 얘기하면 외증조 할머니와 친할머니인 살아생전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있다면 있는 무당이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저는 10살 때까지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워 광주 무등산 기슭에 차려진 법당에서 부모님과 숙식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마다 할머니가 구판을 벌이셨대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0살 이후에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굿을 안 하게 되었고 법당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간이 좀 흘러 당시 집안이 더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됐고, 중학생이 되던 해 어머니와 살게 되는 것이 결정되었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후로 광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워낙 안 좋게 헤어지신 탓에 아버지를 원망하며 친가 쪽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며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이후 저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17살인 나이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던 저는 회사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지하철을 타려는 중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이유인 즉슨 자기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친가 쪽과 엮이기가 싫어서 아니요, 저희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갈 길을 가려는데 그 아저씨가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학생. 그럼 집안에 학생 나이 또래에 돌아가신 여성분 안 계셔? 다른 게 아니고 학생 얼굴이 분명 남자인데 내 눈에는 여자 얼굴이 겹쳐 보여서 남자인지 기집애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거 좋지 않은 징조인데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솔직히 좀 놀랐던 게, 어릴 때부터 그때 당시까지 제가 얼굴이 유독 하얗고 또 생김새나 외모가 좀 중성적이었던 터라 가끔씩 남자 맞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좀 무시하고 갈 길을 갔습니다. 아저씨가 뭐라 얘기하는 걸 무시하고 지하철에 올랐죠.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이 무려 40도까지 올랐어요. 그날은 일요일인데다 근처에 병원도 없었고 밤 10시도 지나서 119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아팠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시에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고 싶진 않아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심한 상태로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저는 괴로워하면서 혼잣말로 너무 뜨겁고 괴롭다. 힘들어. 머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너무 힘들어. 어쩌지. 이 나이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죽어야 하나? 이런 안 좋은 말을 되뇌이는데 제 귓가에서 여자 비명소리처럼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픈 것도 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됐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열이 순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또 고됐는지 저도 모르게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한 후 1년이 채 못 된 어느 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1층이 주인 할머니 댁이었고 2층에 저희가 살았어요. 쉬기 전날은 항상 회사에서 당시에 어렸던 저를 배려해 주셔서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게 하고 집으로 일찍 보내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가 좀 안 되는 점심때였어요. 근데 그날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밥을 혼자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일하는 데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집에 늦게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반겨주는 이가 없으니까 좀 서운했죠. 그때 문득 평소 왕래가 잦아서 주말에만 오는 저도 상당히 친하게 됐던 1층 주인 할머니 댁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때 내려간 이유는 당시 1층 주인 할머니 댁엔 5살, 3살짜리 손자, 손녀가 있었는데 제가 무척이나 귀여워해서 저희 집으로 아기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놀아주는 걸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들이 있나 싶어서 가봤던 거였어요. 근데 그날은 1층 문이 잠겨 있어서 주인 할머니가 아기들 데리고 외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 컴퓨터로 음악을 틀어놓고 게임을 잠깐 하다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안 되겠다, 누워야겠다,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게임도 끄고 노래만 잔잔하게 틀어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애기들의 거친 숨소리와 그 특유의 종종종종종종 후다다다닥 하는 그 발소리에 눈이 절로 떠졌어요. 근데 몸이 천근만근처럼 여겨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게 시간이 좀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이거 혹시 가위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방문 밖에서는 그 애기들이 놀고 있는지 막 후다다다닥 이렇게 뛰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정작 애기들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여기서 갑자기 웬 애기들?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앞서 얘기한 그 1층 주인집 할머니, 손자, 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워낙 허물없이 지냈던 사이라 저희 집 문을 안 잠궈두고 언제든지 심심하면 놀러 올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종종 이렇게 애기들이 놀러 오기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애기들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올라와서 간식을 주시거나 이렇게 놀아주시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기들이 올라온 줄 알고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이끌고 애기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형아 힘드니까 좀 조용히 놀아줄래? 뛰지마. 형아 머리에서 계속 울린다. 뛰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거 가위 맞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제 귀에만 들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 느낌이지? 하실 텐데 이게 흡사 귀를 손가락으로 꽉 막고 내 목소리만 이렇게 말한 게 들린다 이런 느낌인데 가위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애기들 발소리가 막 들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집 애기들 웃음소리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난 저는 좀 조용히 놀라고 하고 소리쳤지만 아까와 동일한 상태라 너무 무기력해져서 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짜 힘들다니까 라고 혼잣말로 얘기를 하니까 애기들 발소리랑 웃음소리는 뚝 끊겼지만 아까 자기 전에 잔잔하게 틀어놓은 그 음악 볼륨 소리가 갑자기 막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꿈인지 가위인지 모를 상태에서 힘든 몸을 일으키며 컴퓨터 스피커로다가 볼륨을 줄이고 껐습니다. 그러자 식은땀이 나면서 꿈인지 가위인지 모를 상태에서 풀려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밤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에게 저는 있었던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만 그냥 개꿈이라고 마무리 지으셨어요. 뭐 그런 게 어딨냐는 식으로요. 문득 어머니에게 엄마 1층 주인집 할머니 집에 계셔? 이렇게 물었고 어머니는 아니 어디 가셨는지 불 다 꺼져 있던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 1층 애기들 집에 왔었던 것 같은데 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가 요즘 많이 허한가 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쯤에 저는 너무 이상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왠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층 주인 할머니 댁에 내려갔는데 할머니만 계시고 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제 애기들 저희 집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에? 무슨 소리야? 어제 나도 애기들 데리고 아들 집 가서 하루 자고 좀 전에 왔는디? 애기들은 오늘까지 엄마 아빠한테 있다가 내일 아들이 데리고 온다 했는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막 할머니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우 무섭다 야 그만해. 몸이 힘든 게 그런 꿈 꾼 거요. 엄마한테 맛있는 거나 해달라고 혀 라고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는데 그 뛰어놀던 그 애기들 소리 같던 그거의 정체가 뭐였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너무 맥없이 끝나 민망하네요. 네, 바나나가 조아님께서 제보해주신 짤막한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이게 진짜 실화 아닌가요? 뭔가 막 스토리가 너무 잘 짜여져 있으면 또 약간 의심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끝에 뭔가 마무리가 아닌 것처럼 끝나는 딱 스토리가 정확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바나나가 조아님께서 저한테 이 짧은 두 사건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다음 기회에 꼭 적어 올리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앞선 그 무당과 약간은 연관되어 있고 사실 무교입니다만 이 이후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시간이 날 때 사찰을 방문하고 지냅니다. 이 이후 사건들은 저에겐 소름 돋는 기억이고 또 최근 이야기들이라 1편은 여기까지 그리고 2편의 남은 이야기들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별탈 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좀 꽤 약간 그 수위가 센가 봐요. 얼마나 좀 약간 무서운 일을 겪으셨길래 시간이 날 때 사찰을 방문하고 지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바나나가 조아님 사연 제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겪었던 최근은 아니고 최근에 깨달았던 약간 조금 찝찝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저희 집에 그 다다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 때문에 저희 집에 이렇게 홈 CCTV, 홈캠을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죠. 저랑 남편이랑 다 그 집에 없을 때 혹은 집을 이렇게 비울 일이 있을 때 우리 다다가 잘 있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보고 또 가끔 마이크로 이렇게 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때가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박에 이렇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다다를 보살펴 주시고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놓고 이렇게 예약을 다 해놓고 간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집 그 홈캠에 그게 떠요.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알람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집에 들어오거나 집에 사람이 있으면 하와이 갔을 때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몇 번 알람이 왔었죠. 이제 그때 그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분이 우리 집을 들어와서
이제 다다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물그릇도 또 이렇게 청소해 다시 또 주시고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럴 때 말고 가끔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뜨면 알람이 뜨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엥? 무슨 알람이지?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분이 안 오는 날에, 그분 예약이 안 되어 있는 날에 계속 그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뭐 도둑 들었나? 그래서 봤어요.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그 알람이 그냥 실시간으로 뜨는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카메라를 켜고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낮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이랑 또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낮에 밤에 한국에 우리 다다가 잘 자고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홈캠을 켰는데 제가 보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그 알람이 몇 번 계속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오류가 났나 보다. 뭔가 버그가 생겼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홈캠을 이렇게 켰을 때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건 저나 남편 혹은 이제 누군가 집에 왔을 때 그 캠 안에 시야 안에 들어왔을 때만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버그가 아니고 고장난 게 아니고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정확하게 이 알람이 뜨네. 이게 사람이 정말 딱 그 시야 반경에 들어왔을 때만 알람이 뜨네. 이거를 제가 딱 깨닫게 되면서 그럼 그때는 알람이 왜 뜬 거야? 왜 그렇게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알람이 계속 왜 뜬 걸까 싶은 거예요. 혹시 이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 사실 컴퓨터도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촬영하는데도 약간 좀 애를 먹고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잘 안 그러거든요, 컴퓨터가. 근데 저 혼자서 촬영만 하려고 하면 화면이 갑자기 지 혼자 꺼진다던가 이렇게 마이크 선 인, 아웃하고 뭐 이런 그런 기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기도 혼자 막 불이 막 들어왔다가 안 나왔다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뭐 들어봤나요 채널 대박 날리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 거라고 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나나가 좋아님의 사연 그리고 저의 아주 짤막한 최근에 깨달은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던 이야기를 같이 또 엮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네이버 메일로 사연 제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카페에 들어봤나율 검색하시면 가입을 해주시면 또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가입해서 또 이렇게 글을 사연 제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주저리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4월이니까 곧 5월인데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네요 진짜. 이거 같은 공포가 어딨어요 그죠? 시간이 이렇게 빨라서 점점 빨리빨리 늙어가는 것 같은 이 공포. 아무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나율 김나율이었습니다.